네, 안녕하세요. 화영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산 등산복 여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좀 하겠습니다. 비판이라기보다 국내 등산복 업체들에게 드리는 제 고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국산 등산복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국내 업체들이 규모로 봤을 때 굉장히 큰 등산복 회사들입니다. 무지하게 큽니다. 그냥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금이 모자라서, 규모가 작아서 기술 개발을 하지 못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조그마한 스웨덴 등산복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출이 아마 몇십억도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원단을 개발합니다. 아마 저는 그 회사가 나중에는 상당히 큰 회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등산복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등산복의 상위 4개 또는 5개 정도의 업체는 어느 정도 큰 규모의 회사인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죠. 제가 신문에서 제가 따온 자료입니다. 자, 이 자료가 1904년부터 1913년까지 우리가 급속하게 성장할 때, 그때 우리 노스페이스하고 블랙야크의 매출입니다. 2013년에 얼마 정도 됐습니까? 블랙야크가 5,800억, 그 다음에 영원 아웃도어 노스페이스죠. 이 노스페이스가 5,267억을 팔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큰 거냐고요? 작년 아크테릭스란 회사, 아마 등산복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자켓을 하나 입고 나왔더니 그게 완판이 됐다는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매출에 버금가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어페럴이니까 의류죠. 등산복. 등산복의 매출과 우리 노스페이스나 블랙야크의 매출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2013년 지나고 14년부터 우리 등산복 회사들의 매출은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블랙야크의 경우에 5,800억 정도 갔다가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이. 그래서 지금은 3,000억 정도를 조금 넘습니다. 이 떨어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웃도어 붐이, 특히 이제 등산 붐이 이렇게 식었다는 점도 있죠.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3,000억이 넘는, 아마 노스페이스는 그러면 아직도 5,000억대는 팔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건 아직 자료를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4,000억은 넘지 않겠냐 싶은데, 그러면 해외 유명 메이커 회사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부터 한번 보시죠. 에이무 스포츠라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제일 밑에 하나 한번 보십시오. 이 회사가 살로몬, 아크테릭스, 피크 퍼포먼스, 이 피크 퍼포먼스는 스웨덴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토믹, 마빅은 자전거 타시는 분 다 아시죠? 자전거의 휠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순토, 제시계, 순토요. 등산하시는 분은 거의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윌슨, 그 다음에 브리코, 이런 식으로 이 브랜드들, 이 회사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아웃도어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1년에 매출을 어느 정도 하는가 하면 보시겠습니다. 전 부분을 다 합쳐서 26억 7,800만 유로 팝니다. 그 중에서 아웃도어 부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16억 6,300만 유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하면 2조 원이 조금 넘네요. 근데 이 중에서 아크테릭스가 파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 부분에 보시면 어페럴이라고 두 번째 칸 있죠.
예, 이 어페럴에는 아크테릭스에서 만드는 등산복뿐만 아니라 살로몬에서 만드는 옷도, 여기 피크 퍼포먼스에 만드는 옷들도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한 5억 8천만 유로 정도 되니까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한 7천억 정도 되나요?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천억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크테릭스의 매출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5천억, 6천억 사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등산복을 만든다는 아크테릭스가 5, 6천억 정도 매출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노스페이스는 별개입니다. 노스페이스는 정말 공룡입니다. 예. 그 말고 제품의 품질로, 등산복의 품질로 가장 좋다는 회사가 이 정도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제일 품질이 좋다는 등산복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제 동영상의 썸네일을 보시면 두 사람이 까만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예, 그게 블랙 다이몬드입니다. 블랙 다이몬드는 최근에는 트래킹 폴도 이렇게 많이 이제 소비자들이 찾고 있죠. 예, 이 블랙 다이몬드의 매출을 한번 보실게요. 이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2016년 자료가 제가 있어서 2016년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2015년보다 2016년이 오히려 조금 매출이 줄었습니다. 약간 줄었다가 2014년에서 2015년 갈 때는 매출이 늘었다가 2016년 갈 때 살짝 줄었습니다. 그건 다시 지금 회복하고 있는데 이 회사 매출은 여기는 달러입니다. 얼마냐면 총 매출이 1억 4,800만 달러입니다. 2천억 정도입니다. 그 유명한 암벽 장비도 많이 만들고 트래킹 폴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고 요새는 이제 옷도 어페럴도 굉장히 이제 좋은 옷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회사 매출이 2천억 정도입니다. 거기서 만든 트래킹 폴은 빅히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미디 드라이라는 원단이 있습니다. 이게 방수 원단인데 이것도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다고 칭찬이 자자한 회사입니다. 매출 2천억입니다.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최근에 이제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등산하시는 분들도 멋쟁이들 중심으로 옷을 많이 찾고 있는 펠라벤의 재무제품입니다. 이게 소니께 썼습니다. 자, 2018년도에 얼마 팔았습니까? 5억 7,200만 유로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거 굉장히 좀 많아, 그러니까 거의 아크테릭스의 어페럴 부분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착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2014년에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2014년이 있습니다. 2억 3,700만 유로치를 팔았거든요. 한 3천억 정도를 팔았다고 보면 되겠죠. 3천억 조금 안 되는데 그 정도 팔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한 이유는 이 회사가 그로브 트로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하면 독일에 가보시면 등산용품 파는 샵이 있습니다. 이 샵의 체인입니다. 굉장히 큰 체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인수하는 바람에 그 매출이 들어와서 이 전체 그룹에 이 페닉스 그룹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피알라벤이 나투르 컴파니에타를 사고, 그 다음에 또 잘 아시겠죠? 등산 함바그 있지 않습니까? 함바그도 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계속 규모가 커진 겁니다. 이 회사도 등산복이 이제는 이제 텐트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지만은 등산복, 등산 배낭만 가지고는 거의 한 3천억, 4천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브랜드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코롱, K2,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영원무역이라고 그러겠죠. 영원 아웃도어. 거기 매출과 어떤 거는 더 작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얼마나 큰 업체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자, 이 자료는 요새 이제 곽강받고 있는 랩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한번 보시죠. 정말 빨리 성장하고 있죠. 2017년 매출이 4천만입니다, 겨우. 4천만, 이거는 파운드로 되어 있네요. 4천만 파운드니까 한 800억 정도 되나요? 4,800이 안 되네요. 640억 원 정도 매출을 합니다. 이 회사가 좋은
아주 뛰어난 우모복도 만들고 그럽니다. 640억짜리, 그러니까 640억 정도 매출하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요새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자금이 없어서 기술 개발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술 개발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좋은 제품을, 세계적으로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내놓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 자료들을 또 보시면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아까 처음에 블랙야크의 매출을 보셨죠? 쭉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성장하고 있죠. 만약 구매업체들이 처음부터 해외 시장까지를 염두에 두고 제품을 개발했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매출이 꼬꾸라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왜? 세계 시장은 한국 시장만 그렇고 세계 시장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아크트렉스도 늘어나고 모든 회사들이 다 조금씩 늘어났어요. 우리만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등산회사, 특히 등산복 회사의 경쟁력은 뭐 여러 그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등산이라는 특수한 운동이기 때문에 기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능성을 확보하려면 원단이 확보돼야 됩니다. 좋은 원단이. 또 하나는 디자인이겠죠. 그런데 중소기업이면서 이거보다 형편없이 작은 회사죠. 그게 DA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대우가 1997년에 대우가 망하면서 거기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입니다. 동아 알루미늄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DAC가 그 이전에 텐트폴은 전부 다 스칸디움이라는 회사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스웨덴에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고급 텐트는 다 스칸디움이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압살해버렸습니다. 이 DAC 한국 회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농협 텐트나 이런 텐트 말고요. 그래도 몇백 달러 넘어가는 텐트들을 거기에는 전부 DAC의 폴이 들어갑니다. 시장을 100% 장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렇게 장악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뭘 만듭니까? 자, 알루미늄으로 폴을 가볍고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드니까 이 회사가 헬리녹스라는 소비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헬리녹스 다 아시죠, 이제? 그 최오1, 최오0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잘 팔립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나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제품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 헬리녹스 그 의자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도 제대로 세일도 안 합니다. 세일하면 잠깐은 뜨다가 뭐 10%, 2% 정도 깎아주는 정도입니다. 헬리녹스로 이제 성공을 하니까 그 폴을 이제 어디 쓰겠습니까? 텐트에 쓸 수 있죠. 자기들 텐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헬리녹스 텐트가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가격 굉장히 비쌉니다. 잘 만들었거든요. 중소기업도 코롱보다 작은, 영어무역보다 작은 중소기업도 전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등산 쪽에서. 이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국내 등산 복 회사들에게 일단은 원단부터 제대로 개발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 같은 여름은 유럽이나 미국에 없습니다. 굉장히 덥고 습합니다. 여기서 정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원단, 그리고 땀도 굉장히 빨리 말려주는 원단을 개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겨울은 만만치 않게 춥습니다. 산에 가보세요. 어떤 때는 영하 20도도 내려가고 바람 불면 체감온도가 30도 밑으로 내려가는, 영하 30도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기에 맞는 원단을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산이 보통 등산을 많이 갈 때 보면 대부분의 산이 처음부터 들머리부터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땀이 많이 나게 운동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코스를 가지고 등산 코스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땀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회사 제품은 정말 땀 잘 처리해 하는 원단을 우리 회사들이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에 나가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에 입었는데 그렇게 덥지 않고 땀이 잘 마른다 그러면 전 세계 그 제품은 어디다가 내놔도 그 티셔츠는 다 팔립니다. 저는 아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중소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고텍스 아시죠? 고텍스보다 훨씬 땀이 잘 나가는 투습력이 좋은 소재를 개발했어요. 그게 이름이 네오쉘입니다. 그 네오쉘은 이름을 누가 붙였냐 하면 폴라텍이라는 그 등산용 원단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마케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매권을 그 폴라텍한테 넘겼습니다. 그래서 폴라텍이 그 원단을 만들어서 그 소재를 가지고 원단을 만들어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소기업이 만든 그 폴라텍의 원단을 가지고 투습력이 가장 좋은 방수 자켓을 만드는 회사는 미국의 웨스트콤입니다. 그리고 웹이고요. 몇 개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그런 기술을 만들어서 했지만 그 기술 자체를 그 기술이 들어간 원단 자체를 우리는 채택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외국에서 채택해서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그 웨스트콤에서 나오는 그 스위프트 후디라는 게 있고 스위프트 LT 후디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땀 잘 나가는 방수 자켓입니다. 잘 나가는 건 전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회사의 전 세계 최고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소재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은 사실 디자인은 사람을 사오면 됩니다. 그것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예전에 정말 구렸죠. 그러다가 그 BMW에서 디자인을 담당했던 그 분을 지금 모셔서 부사장인가 뭐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지금 현대자동차 디자인 좋아지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사오면 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는 않습니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 그 등산업계, 특히 등산복 업계는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매출도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그 위기를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까지 우리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등산복 업체들은 땅 짓고 헤엄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나온 것도 외국 사람들 다 대부분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체형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옷이요. 그러니까 외국 산을 사러 갔다가도 팔이 소매가 너무 길고 기장이 너무 길고 이래서 입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의 젊은이들은 20, 30대들은 다릅니다. 키가 큽니다. 체형도 외국인과 거의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대충 만들어 놓으면 외국 거를 못 입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국산을 사야 되는 이 상황은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해외 직구를 특히 젊은이들은 그 나이 많은 사람들 아직 영어가 잘 안 돼서 해외 직구 잘 안 되지만 요새 20, 30대들은 뭐 아마존이건 뭐 그 바나나 리퍼블릭이건 해외 사이트를 뒤지면서 물건을 삽니다. 아무 제약이 없어요. 이제는 국내 시장의 그 폐쇄성에 의존해서 비즈니스를 해서는 안 되는 시점에 온 겁니다. 옷이 좋다고만 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입고 나오기만 해서 그게 언뜻 사진에 비추기만 하면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사버리는 겁니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 등산복 회사들이 위기 국면에 이미 진입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의 비중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저는 우리나라 회사들도 전 세계에서 나가서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좋은 원단을 우리가 개발해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좀 떨어집니다. 아크텍스 디자인이나 예를 들자면 또는 뭐 디자인 잘하는 피알라벤이나 또는 뭐 클라튼 뮤지엄 같은 건 정말 이쁘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기 있는 사람 사오면 됩니다. 그럼 그거는 보충할 수 있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일단 우리 기후, 지형 여기에 맞는 세계 최고의 제품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